지금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라고 말했고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아니죠. 최근에 계속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사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돌아온 것 같지만 알트들은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점점 알트향이 오고 있고 알트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겁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장세는 정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런 데거나 이런 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얘는 향후에 이렇게 급등을 야기하는데 급등 이후에는 알트코인이 온다. 그 급등하는 그 순간에는 도미넌스가 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알트가 오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설사 여기를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더라도 보다 떨어질 구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알트들한테는 점진적으로 봤을 때 대형 호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폴리메시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올라가지고 있는데 얘는 전형적인 여러분들 요즘에 난리가 나는 RWA인데 여러분들한테 RWA 메타에 대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고 뭐 온도라든지 여러가지 RWA 코인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ETF가 핵심이고 RWA란 메타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블랙록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RWA도 메타도 점점 잘 올 거다. 제가 이걸 비율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RWA가 요번에 오르는 거는 2021년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을 했을 때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같은 NFT 메타버스 애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랑 매우 닮아있다. 그래서 RWA 애들은 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최근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쯤 했으면 여러분들 다 웬만하면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테마는 RWA하고 그 다음에 AI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테마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추가로 요즘에 게임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레이어나 디파이나 이런 애들은 나중에 또 올 거고 NFT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갈 건데 어쨌든 2021년의 화두는 NFT와 P2E였다면 그쵸? 지금은 RWA와 AI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블랙록이 ETF도 그렇고 RWA도 그렇고 이걸로 도대체 뭘 의도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태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의 과거 발언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먼저 2023년 7월 6일에 먼저 한 거예요. 자, 보시면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금융혁명이다. 그리고 ETF를 먼저 승인해달라고 합니다. ETF를 먼저 승인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근데 이제 승인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특정 국가에 대한 부담스러운 문제에 대한 해지, 어느 나라에 있든 통화평가절하에 대한 해지. 그래서 금 대신 비트코인 ETF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야말로 특정 통화에 기반하지 않는 명확한 국제적인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ETF를 먼저 얘가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2024년이 되자 ETF가 되고 난 다음에 그쵸? 하는 말 비트코인과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 시작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뭘 체크했어야 되냐? 이미 RWA 체크했었어야 돼요. 모든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 리얼월드 에셋이잖아요. 실물 자산의 토큰화. 당연히 이게 왔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예전부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오잖아요. 메타가. 당장 안 올 것 같다가 이제 그런 거 보면 되는데 보면은 특히 비트코인을 지정학적 위험에서 보호해줄 자산이다. 왜냐면 USB 하나만 넣어 다니면 되니까요. 그죠? 아니 월렛에 하나만 넣어 다니면 되든지 디지털 월렛 하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넣어 다니면 되고 그리고 금이 수천 년 동안 나타낸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금과 다른 점은 비트코인을 생성할 수 있는 양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 희소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다. 라면서 2단계는 금융자산 토큰화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토크나 증권은 상품을 거래하는 시점에 모든 것이 함께 생성되는 일반 원장이 기록되면서 모든 부패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보면은 모든 주식과 채권이 그것만의 식별 코드를 갖게 될 거다. 그리고 이력이 다 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총계 원장에 기록될 거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가 자신만의 숫자와 신원을 갖게 될 거다. 토큰화로 주식과 채권에 관한 모든 불법 활동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개인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게 점점 어떤 키워드로 가냐면요. 투자자, 개인, 그리고 뭐 모든 이런 게 키워드예요. 모든. 그러면 이 RWA라는 것을 뭐 토큰화라는 거에서 다 담아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 개인이 들어갑니다. 개인. 자, 이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탈중앙화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중앙화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개인의 권한에 확대되는 거 정도만 아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표면적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실상을 보면은 뭘로 가냐? 주도권이 국가에서 기업, 그 중에서도 나중에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투자자한테 갑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왜? 블랙록이 미는 게 ESG거든요. ESG는 결국 뭐냐?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집단화가 돼서 행동해서 기업을 흔들어 보자 이거거든요. 흔들다는 표현 좀 그렇고 뭐 잘 이끌어 가보자 이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기업의 이제 뭐 부패나 아니면 불공정 행위들을 단속하자, 경영권을 압박해서 단속하자. 이게 말로만 보면 되게 좋은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을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인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세상이 갈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을 정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내역이 다 남으니까 그게 뭐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토큰화 기술.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자,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소수점 단위의 거래가 주식이랑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죠. 근데 앞으로는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되면 토큰이 0.000000 뭐 1개도 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의 가격이 사실 이론적으로 무한대를 가도 쪼개면 내가 소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0.2비트 갖고 있으면 오 많이 갖고 있네 하는 것처럼 오 너 2천만 원이나 갖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고 개인의 행동주의라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달콤한 말 속에 실상은 기업 중심의 세상, 국가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기업 중심의 세상, 그리고 그걸 넘어가서 그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투자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연결되시죠?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ETF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RWA 모든 금융자산을 토큰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물론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이 영원 불변의 개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블랙록이 보는 RWA 관련 애들은 뭐가 있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이파이도 있네요, 그죠? 여기 파클도 있고 얘는 아직 출시가 안 됐지만 얘도 좀 기대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리오 이렇게 좀 있는데 얘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놈은 얘인데요. 너무 시총이 작아서 이거 만약에 알려드렸다가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끼리 뭐 저랑 여러분들이랑 서로 막 그냥 세력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죠?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도 이런 것도 얘기해드렸는데 온도도 엄청 올랐어요 사실. 자, 이거 보세요.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도를 이쯤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몇 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온도 같은 게 일단 RWA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고요. 시총이 큰 것들이 보통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온도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이 희번뜩 뜨여가지고 모든 게 다 사고 싶을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온도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면은 윗꼬리 같은 게 좀 뜨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보세요. 이제는 신규를 하시는 분들 사실 이거 보유자 영역으로 간 게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건 옛날부터 이런 데부터 다
다 말했잖아요. 계속 이제 이런 데부터 온도 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온도 멤버십 분들은 좀 많이 샀어요. 온도를 제가 정식으로 픽을 안 내도 영상에 이런 거를 또 관심 있게 보시니까 뭐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저 괜찮은 코인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온도도 괜찮다. 온도가 사실 RW 대장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제가 리얼리오를 들고 있긴 하지만 대장은 뭐다? 온도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죠. 이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대박 코인들을 좀 놓치는 게 아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상으로는 전 진짜 다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리는 거 아니죠. 벌써 온도도 알려드리고 뭐도 알려드리고 다 알려드렸는데 근데 제 영상을 계속 봤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그동안 못했다면 그러면 멤버십도 한번 고려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보면은 늦어도 이런 것들을 제가 픽을 내거든요. 그렇죠? 크레딧도 보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국내 RWA 수요를 아직 덜 가져간 크레딧. 이제 RWA는 집중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주목할 만하다라는 거죠. 폴리메스만 계속 가고 있는데 크레딧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캐시도 이렇게 얼마 전에 올랐잖아요. 이것도 타겟이 도달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 늦게 들어왔다면 늦게 들어온 만큼 어느 정도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저점에서 살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투나 이런 접근보다는 스윙의 관점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지금 멤버십 픽이 그런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잘 맞지 않을까 싶고 멤버십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시면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텔레그램 주소와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카톡방 주소가 있으니까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 광고가 끝나고 또 하나 넘어가게 되면은 여전히 반감기 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형성하면서 이번 사이클 가속화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자, 이게 보면은 일찍 끝나고 실망스러운 정점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다고 믿는 이유다. 근데 이거는 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장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을 열어둬라. 2024년 연말 정도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열어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오실레이터나 이런 보면은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2020년 말 또는 2021년 1월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알트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알트코인이 뭐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비트코인은 이미 여기를 뚫었어요. 올타임 하이를. 그리고 뭐 다시 들어오겠지만 리테스트 영역으로 보면 얘는 곧 뚫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트는 아직 여기밖에 안 왔어요. 키 맞추기 해야겠죠? 따라가야겠죠? 그러면 알트장 오면 되겠죠? 오늘 아침이라 말이 좀 더듬긴 하는데 어쨌든 와야겠죠, 알트장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할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략도 저는 다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3대 7로 비트 3 알트 7. 그 중에서도 알트 중에 뭘 꼭 넣어라? 이더리움은 꼭 넣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시면 자, 비트코인은 최근 반감기 전 RSI 70에 도달했다. 자, 여기서 70을 도달하면요, 보통 꺾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RSI 70이면 뭐라 그러냐면 과매수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과열이다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매수세가 겁나 세다도 돼요. 이게 상승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매수세가 겁나 세구나. 왜? 실제로 봐도 여길 뚫는 순간부터 가속화가 되지. 그쵸? 오히려 떨어지거나 과매수기 때문에 조정화에 대해서 떨어질 거야. No, 아닙니다. 보통 더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중간만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가 와도 사이클 전체가 끝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눌리면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너무 쉽죠? 심플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루해할 때 지루해하지 마라. 이럴 때가 기회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지금도 심플하게 다 정리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끝까지 시청 안 할 이유가 됩니까? 끝까지 보고 반복 시청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남겨주셔야 제가 더 재밌어서 영상을 더 여러 번 올려드릴 거잖아요.
왜? 상승장은 특히 코인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과 또 새벽과 또 각각의 시간들마다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움직여 주셔야죠. 어떻게? 댓글 많이 달아주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해주면 저도 신나서 더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각자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면 되고 비트코인의 변동성 특히 미국 증시개장 이후에 집중된다.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또 뭐냐? 2020년 이후에 뭔가 기존 금융자산과 특히 기술주와 엮이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고점을 모르겠다면 뭘 보면 된다? 나스닥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보고 그들이 꺾인 다음에 코인의 시간이 온다면 주식, 부동산, 기존 금융자산들을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코인에 올 것이고 코인에 와서 수익을 좀 내면 그때부터 용비어천가 부를 때 그때는 우리가 엑시트 타이밍이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팔고. 근데 아직 그게 오지 않았고 구글 트렌드 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차트를 볼 때도 올라간다는 가정을 어느 정도 하고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저런 데는 숏 보는 자리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는 또 반등했다고 숏을 볼 겁니다.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섭더라도 매수를 하는 버릇을 들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매수 안 하고 있으면 밑에서 한다 그랬어요? 못 한다 그랬어요? 못 한다 그랬잖아요. 못 한다니까요 정말로 실제로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위에서 잘 팔아도 개수가 뺏기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더 상승장에선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횡보하면 횡보해서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횡보하면 횡보한 다음에 또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점점 김프가 빠지고 그러니까 알트가 김프가 빠져서 조정이 나온 건데 실제로 달러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원화마켓에서 조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겁나서 던져버리죠. 그런 거 다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정말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남들이 이렇게 하면 반대가 맞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투자는 소수만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잔액이 9년 만에 최소다. 야, 9년이 언제야? 엄청 전이죠. 여기면은 진짜 여기잖아요. 여기 무슨.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최초예요. 어떤 게 최초냐? 보통은 사이클이 지나면서 거래소 유지 물량은 지속적으로 올라갔지만 코로나 이후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2020년부터 뭔가 사이클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에 ETF 최초 사이클, 그 다음에 거래소 유지 물량이 떨어지고 맞이하는 최초의 상승장.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전 사이클을 맹신하면 안 된다. 비슷하다 정도로만 힌트로만 얻고 참고만 하되 절대적인 걸로 하면 안 된다. 왜? 절대적으로 믿는 게 뭐예요? 바로 반감기 다음 연도 연말에 고점이다가 거의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번 연도 연말이 뭔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더 볼 거냐? 인간 지표를 가장 우선시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심리, 인간 지표를 많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 의식적으로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어느 구간일까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얘기하죠. 비트코인은 좋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이다. 토크나가 결국 와야 이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membership 말고도 선물방이 또 있어요. 선물하시는 분들 똑같이 멤버십처럼 롱,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선물하시는 분들 최근에 이 무빙에 많이 털렸다면 보세요. 다 체크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물방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오후에도 영상 올릴 수 있으면 또 올릴 테니까요. 항상 영상 빨리 보는 사람이 임자겠죠. 빨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까지도 남겨주시고, 그럼 안녕.